바르선 치과원장 박이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치과교정, 전신교정 여섯 번째로 자세 발달 학습 단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 구성은 신경계 조절과 관련된 지속적인 조건 반사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각 피드백과 운동 반응을 통해서 신경계는 자세 제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또 개선시키고, 그래서 체적 균형과 안정성 및 정렬을 갖춘 자세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세를 위한 조건반사 학습은 어떻게 보면 직립보행을 하기 위한 자세의 발달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이거는 또 고정되거나 어떤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평생을 거쳐서 계속 지속적인 적응과 학습을 수반하는 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조건반사 학습에 의해서 계속 변화에, 환경의 변화에 이제 보상을 하고 적응하고 하는 조건반사 학습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일단 우리 척추를 보면은 뱃속에 있을 때는 이제 C 커베이처 하나만 가지고 있죠. 프라이머리 커베이처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자세가 발달하면서 경추 커베이처하고 럼바 커베이처, 요추 커베이처가 생기는 거죠. 자세 발달 학습 단계를 거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커베이처가. 뇌의 신경망이 어떻게 이제 완성돼 가냐. 그 기본 프레임 역할은 프레임을 갖추는 그런 신경망은 보통 한 3세 정도 되면 다 갖춰지죠. 그 어디 보고 옹알이를 하고 뭐 감촉을 느끼고 반응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극에 반응하면서 신경망이 완성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기어다니고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제 경추 커베이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륙세 정도 되면은 이제 특히 전두엽이 발달을 해요. 통합 능력이 발달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일어서서 걷고 그런 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동 통합 조절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 전두엽이 발달하죠. 그래서 이제 종합 사고력도 이때 발달하고요. 전두엽이 발달한다는 말은 이때 이제 어떤 버릇이나 인성이나 그런 게 완성된다고 볼 수 있죠. 이때 이제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나쁜 버릇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걷고 그런 학습을 해야 되는데, 주로 잘 걸으라고 이렇게 보행기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걷는 학습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이제 12세 이후에는 12세 정도 되면 이제 자세 발달 제어 체계가 더 완성되거든요. 근데 기초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토대가 만들어지고 사춘기를 맞이하고 성장이 되죠, 이제. 골격 성장이. 이때 사춘기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경 도로망이 완성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도로망이 포장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경 전달 능력이 확 늘어나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그리고 또 시각 중추인 후두엽도 많이 발달하고 많이 보고 그러면서, 그래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직 그 도로망도 완성 안 됐는데 비포장 도로라고 할 수 있죠. 아직은. 거기에 막 차가 덜컹 다니면은 차가 어떻겠어요? 잘 고장 나겠죠. 똑같아요. 이렇게 아직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는데, 전달 능력이 떨어지는데, 신경 전달 능력이, 그게 막 공부를 시키면은 그 공부가 잘 되겠어요. 이때는 기본 뇌의 역할을 하는 기본 뇌, 그러니까
그 네오코텍스보다 위에보다 코텍스보다 아래 이제 기저 뇌죠. 기저 뇌, 브레인스템이나 그런 기저 뇌. 거기가 발달하게 해야 되거든요. 튼튼하게. 그러려면 운동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근데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공부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나라 애들이 보면 창조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외국 대학 가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하다가 대학교 와서는 뭐 체력이 딸리고 창의력이 딸리고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이 떨어지죠. 중간거 그대로 있어. 블링거 학습에 의한 자세 조정 완성 단계 분류를 보면은 세팔로포달 스테이지, 포도세팔릭 스테이지, 세팔로포달 스테이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단계를 보면은 한 15세까지는 이제 우리가 오감을 느끼고 이제 주위에 공간 구성을 하는 단계예요. 주변에 눈과 귀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서려는 직립을 하려는 그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후에 쳐다보고 그러면서 C 커베치가 생기죠. 그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15세 이후에는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 보행을 완성하고 좀 더 발달해서 달릴 수도 있고 그러려면 이제 골반이나 이런 게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요추 커베처도 생기는데 그런데 요즘 애들이 자꾸 핸드폰 보고 가까운 그 컴퓨터 화면 보고 공부도 이렇게 보면서 가까운 데를 근접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하니까 이런 세컨다리 커베처가 생겨야 되는데 프라이머리 커베처가 에서 세컨다리 커베처가 생겨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방해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런 럼바 커베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인원이나 그런 건 럼바 커베처가 없어요. 직립보행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럼바 커베처가 생긴 건데 오히려 유인원으로 이제 요즘 애들 퇴행되는 경우가 많죠. 한 15세 정도 되면 15개월 정도 되면 태어나서 유구치가 나오잖아요. 이제 전지 어금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씹을 수 있는 악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걸 발판으로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힘을 쓰면서.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보면 애들도 응가할 때 꽉 물고 응가를 하죠. 이것도 이제 꽉 무는 이유가 힘을 쓸 때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도 학습이죠. 그러다 6세 이후에 이제 취학을 보통 초등학교로 가죠. 그때 이제 유치들이 많이 탈락하고 영구치들이 계승된 영구치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혼합체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는 혼도르 시기예요. 교합이 막 변한단 말이에요. 그 변화된 교합에 따라서 두개골도 정렬이 바뀌어요. 그거에 따라서 또 그 응력이 아래로 전달되면서 이제 골반의 정렬도 바뀔 수 있고 12세까지는 보통 이제 이게 두 개의 안면골이 이제 슈처로 돼 있잖아요. 그 슈처가 퓨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격이 오면 틀어져요. 비틀리기도 하고 충격을 어떻게 보면 흡수한다고 할 수 있죠. 이게 기능압이 가해지면은 이제 측두골에도 기능압이 가해지죠. 그래서 이제 두개골도 정렬을 틀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응력이 아래로 하부로 전달돼서 신체 밸런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부정교합이 있을 때 이게 유치 그 혼합체육일 때 부정교합을 이제 교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치열 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골반 부정렬을 잡아주는 거예요. 턱 위치를 제 위치로 잡아주고,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교정한답시고 오히려 틀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개 안면골에 부정렬이 생기고 그러면 얼굴이 이제 성장이 왜곡되잖아요. 비대칭으로 왜곡될 수가 있고, 성장 발육이 좌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면 비대칭이 유발되고, 이렇게 또 몸의 자세와도 부조화를 야기시키고, 우리 몸의 밸런스 시스템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거울 교정을 통해서 두 개 안면골을 정렬시키고, 이 악고악계, 이게 스토마토그나트 시스템의 치과 의사가 교합을 완성시켜서 이게 균형을 찾아주면은 비대칭으로 성장하는 얼굴도 대칭렬로 변하고, 얘기하면 두 개 안면골이 정렬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체도 균형되게 자라고요. 가끔 이제 몸이 균형이 몰랐다가 사춘기 이후에 보면은 갑자기 측만증이 생겼다, 그런 애들 있죠. 그걸 이디오패식 주머나일 스콜로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디오패식이라면 모른다는 거죠, 이 원인을. 근데 그 원인의 한 11% 정도는 대부분 이렇게 교합적인 부조화에 의해서 신체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에 따라서 척추가 틀어지는 경우예요. 그렇게 정골학에서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합을 완성시켜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제 골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키가 크고 말단 부위도 길어지고. 그래서 토대를 잘, 건물로 말하면, 건축으로 말하면은 기초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건축이 올라가면은 균형되게 건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균형 성장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12세 이후에도 계속 그 교합적인 변화와 자세 제어 체계는 계속 환경에 순응하며 적응하고, 이렇게 보상하고 적응하고, 그런 조건반사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적응하는 거예요. 학습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계속된다는 거예요, 평생. 또한 이런 슈처가 퓨전됐다 하지만은, 12세 이후에 어느 정도 퓨전됐다 하지만은, 그게 완전히 한 덩어리의 뼈같이 굳어진 건 아니에요. 굳어질 수가 없어요. 약간의 유격들은 있죠, 거기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굳어지긴 하지만은. 그래서 나이 들면 보면은 그 두개골이나 이런 것도 변하죠. 그 변화를 가장 많이 주는 게 바로 교합적인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게 12세가 되면 이제 퓨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능감이 가해지면은 자체적으로 약간씩 틀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했는데, 퓨전이 되면 충격이 이제 반발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보면은 턱관절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턱관절이 안 좋으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과두 같은 게 뼈들이 이제 변형되고 흡수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신체 밸런스에 맞게 교합을 재구성시켜 주면은 우리 몸의 균형을 어느 정도 찾게 되죠. 교합적인 부조화나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헤드 포스처가 틀어졌다, 그러면 경추도 틀어지잖아요. 경추가 이렇게 틀어지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와요.
머리가 아픈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심지어는 눈이 그 비전에 좀 희미하게 보인다든지 또 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경추가 틀어지면은 추골동맥이 뇌 브러드 서플라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추골동맥이 눌리고 그러면은 뇌의 브러드 서플라이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뇌경색이나 뇌졸중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합 부조가 있는 사람이 삶의 질도 떨어지지만은 그 사망률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는 또 뇌신경이 중요한 뇌신경들이 옆에 지나가는데 대표적으로 미주신경하고 설인신경, 설화신경 이런 뇌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헤드 포스처가 불안정하다 하면 경추가 틀어졌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신경이 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특히 미주신경이 눌려서 그 톤이 떨어지면은 신경 전달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 톤이 떨어진 쪽으로 이게 이제 목젖이죠. 오블라가 대배시인데 편향돼요. 아 했을 때. 요즘에 이제 특히 그런 애들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드물었는데. 교합벽은 부조가 있어서 경추가 틀어지고 그런 사람을 이제 치료에 의해서 잡아주면은 목젖도 이제 정상화되고 목에 이렇게 주름이 있던 게 없어져요. 보면. 헤드 포스처도 균형되게 되고 몸의 자세 제어 체계도 균형되고 신체 축이 바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통증이라는 경추 통증이라든지 그럼 그의 통증에 계속 시달려서 겪고 있는 그 우울증 그런 것들도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전골 교정을 통해서 헤드 포스처를 다시 잡아준다. 이게 스토마토크네 시스템의 균형을 찾아줘서 신체 균형도 찾아준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파이브로마이얼지나 그런 전신 무기력증이나 그런 통증에 시달린 사람들, 만성 통증에 그런 사람들의 를 해방시켜주는 이게 단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반 그 통상적으로 하는 교정 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전골 교정, 두개 안면 부정렬을 정렬시키는 전골 교정,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결국 브레인 뉴럴 서킷을 다시 리셋시키는 거죠. 조건 반사 내 기능 학습을 통해서 기능까지 정상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헤드 포스처를 잡아서 체형 밸런스도 회복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교합을 재구성시키는 이런 목표로 교정을 하는 게 신체 수능 밸런스 교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많이 보급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수능교합 연구회를 결성해서 그 연구회를 이제 중심으로 축구를 해서 한 5회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했던 거 그런 거에 의아해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나마 이런 강연을 듣고
좀 더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정보를 나누고 공유를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학문적인 지식을 더 배양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